오늘은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반포한 지 572주년이 되는 한글날인데요. 우리의 글 한글이 만들어지고 대중들에게 널리 보급되는 과정에서 불교가 큰 역할을 했습니다. 한글 창제가 불교 발전에 미친 영향을 서일 기자가 짚어봤습니다. 세계에서 가장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문자로 평가받고 있는 한글. 조선 초기 세종대왕은 왕실 연구기관인 집현전의 학사들을 동원해 한글, 즉 훈민정음을 창제한 것으로 알려져 왔습니다. 하지만 실제 한글 창제는 집현전의 내로라 하는 학사들이 아니라 당시 뛰어난 고승이었던 신미대사의 역할이 결정적이었다는 게 당시 기록과 문헌 등을 통해 확인되고 있습니다. 신미대사는 부처님 당시 언어인 고대 인도 산스크리트어, 즉 버머와 티베트어 등 6개 나라의 언어와 문자에 능통해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드는데 큰 도움을 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세종대왕은 한글 창제에 크게 기여한 신미대사가 주석하던 법주사 복천암불사를 후원하고 스님에게 해각존자라는 법호를 내렸습니다. 훈민정음을 백성들에게 널리 알리는데도 불교는 큰 역할을 했습니다. 훈민정음 반포 이후 부처님의 일대기를 한글로 소개한 석보상절 등 세종 때부터 연산군 때까지 한글로 발간된 문헌의 65% 이상이 불교 경전이며 유교서적은 5%에 지나지 않았습니다.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정신적 지주는 불교였고 그 불교를 통해서 빨리 신속하게 이해하기 쉽게 전파할 수 있었던 것은 오히려 불경이 이 훈민정음 지금 얘기하고 있는 한글의 보급과 확산에 어떤 절대적인 기여를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. 특히 한글 자음과 모음의 원리, 발음 등을 설명해 놓은 훈민정음 해례본의 하나인 상주본은 지난 1990년대 말 천년고찰 안동 광흥사 복장유물로 발견됐습니다. 안동 광흥사는 신미대사와 함께 훈민정음 창제 이후 불경을 한글로 번역하는 작업, 즉 불경언해에 공을 세운 학조대사가 있었던 곳입니다. 훈민정음 해례본의 경우 모두 33장으로 이뤄져 있어 불교의 우주관인 33천을 상징하며 나란 말씀이 균기게 달아로 시작되는 문장은 정확히 108자로 돼 있는 등 불교의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. 훈민정음 초기인 15세기에는 거의 절대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. 왜냐하면 우리 글자를 만들어 놓고 이 글자가 어떻게 이제 정착되어야 되는가 아마 거기에 대한 고민을 한 것 같습니다. 그런데 그 당시에 슬로우 앤드 스테디 베스트셀러는 불경이었습니다. 조선시대가 유교라고 하더라도 따라서 이 불경을 읽는 독자를 대상으로 우리 글자의 확산을 도모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 이런 가운데 한글 창제의 주역 세종대왕과 신미대사의 이야기를 다루는 영화 제작이 추진되는 등 불교와 한글의 관계 그리고 발전 과정을 재조명하는 움직임도 활발해지고 있습니다. BBS 뉴스 서일입니다.